오늘 문법 총정리편은 비교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비교와 관련된 품사 정리, 형용사와 부사,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문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품사가 모여서 어떤 문장이 되는데 문장 성분,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영문법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라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품사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뜻이 되겠죠. 그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영문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품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화책이나 또 사전 찾아서 단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할 일은 품사입니다. 품사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문장 성분이죠. 영어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서술어, 동사고, 목적어가 어디고, 또 수식어가 어딘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문법의 구조 핵심입니다. 그냥 단어의 뜻을 두드려 맞춰서 대충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품사, 단어가 문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서술어고, 목적어고, 보어고, 부사어, 수식어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럴 때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동사입니다. 자, 모든 문법은 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기능을 묻습니다. 동사는 모든 품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문장 전체의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동사에 무엇을 출제합니까? 동사의 기능을 출제합니다. 동사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동사가 표현할 수 있는 3대 기능, 세 가지가 첫째, 태, 능동태, 수동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 단수, 복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진행인지, 완료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3대 기능이 영문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 중심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동사 다음에 중요한 게 명사죠, 명사. 자, 명사는 문장의 주어, 문장의 목적어를 이룰 수 있는 핵심 품사입니다. 그 명사가 문장의 동사와 함께 주술관계, 주어, 서술어, 주어 자리의 명사, 서술어 자리의 동사, 주어, 서술어의 둘의 관계, 이거 핵심 품사가 명사와 동사입니다. 문장의 뼈대는 명사와 동사입니다. 문장의 뼈대는 주어와 서술어가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필요한 품사가 있죠. 그 필요한 품사가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부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형용사, adjective, 부사, adverb. 형용사의 구조, 형용사의 요약을 그냥 A 이렇게 하죠. 부사의 요약, AD 이렇게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형용사 이렇게 표현하죠. 부사, A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줄여서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는 형용이라는 한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형태 형자죠. 용자가 모습 용자죠. 형태와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형용사는 주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품사예요. 상태 표현입니다. 부사는 좀 달라요. 부사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죠. 형용사가 훨씬 중요한 게 되는 거죠. 형용사는 상태, 부사는 동작이죠. 특별히 이 형용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주어에 대한 의도, 주격 보어인데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죠.
이 부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 부사입니다. 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역시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상태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죠. 명사 앞이나 뒤, 특히 앞에서 많이 수식해주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부사는 뭘 수식합니까? 자, 부사는 형용사 수식해주죠. 부사 수식해주죠. 동사 수식해주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죠. 자,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분사는 이거입니다.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해주죠. 형용사는 수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용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 이걸 시험에서 출제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이거죠. 형용사와 라이벌이 되는 것은 부사가 되는데 이걸 출제 포인트로 정리하면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 구별을 시험에서 묻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밑줄이 그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부사에다가 밑줄이 그어져요.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형용사가 아닌가? 부사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사 맞다면 그대로 부사가 되겠죠. 이게 틀리다면 형용사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에 밑줄이 그어지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부사가 아닌가? 맞다면 형용사 그대로, 틀리다면 부사가 되겠죠. 따라서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는 형용사와 부사, 라이벌 구도입니다. 라이벌 구도예요. 형용사의 라이벌은 부사, 부사의 라이벌은 형용사입니다. 일단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는 형용사, 부사 앞, 뒤에 단어를,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 단어가 명사인지 아니면 또 형용사인지, 또 명사가 나와서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지, 부사가 나와서 부사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 주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은 뭐냐면 단어의 품사입니다. 품사를 기억해야 돼요. 품사를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와 부사는 서로 라이벌. 토익에는 출제가 잘 되어집니다. 우리 공무원 영문법 시험에서는 형용사 부사는 좀 약합니다. 잘 출제가 안 돼요. 어쩌다 출제가 되지만은 그 한 문제, 어쩌다 출제가 되는 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와 부사, 부사와 형용사 출제 포인트가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라는 말, 자, 비교라는 말 보죠.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라는 말은 comparative, comparison, 이걸 다른 말로 하면 comparis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comparison 할 때 어원을 보면 come이라는 말이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par 하면은 나란히 놓다,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두 개 이상을 나란히 놓는 거죠. 이거를 어원상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죠. 둘 이상의 대조적 표현 장치. 자, 이것이 비교의 정의입니다. 비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둘 이상, 자, 둘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셋도 될 수 있죠. 둘 이상의 대조적 표현 장치. 이걸 비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비교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세 가지 종류죠. 급을 이야기합니다. 원급이 있습니다. 원급. 두 번째, 비교급이 있습니다. 비교급. 세 번째, 최상급이 있습니다. 최상급. 자, 이 급이라는 말 보죠. 급이죠. 급이라는 말은 레벨이에요. 레벨이에요. 레벨을 의미합니다.
이 급이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급이라는 말은 어떤 품사와 관련이 있느냐면 형용사, 부사, 형용사와 부사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형 하면은 동사 생각해야 돼요. 형용사는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부사는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명사도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영문법을 완성하려면 영문법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원형하면 동사예요. 근데 급하면은 형용사 부사예요. 우리가 우리 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급이 다르다, 뭐 품격이 다르다 이런 말 하죠. 급이라는 말은 형용사와 부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비교라는 말은 둘 이상의 대조적 표현 장치인데 어떤 분사를 가지고 표현하느냐?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만 비교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노는 장치예요.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비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비교 안에 원급, 비교급, 추상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의 급, 원급입니다. 원래의 급이라는 게 뭐예요? 비교하기 전의 상태. 자, beautiful, 아름다운, 멋진. beautiful은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그대로 두면 이게 원급이에요. 근데 beautiful을 비교급으로 만들면 beautiful은 단어와 스펠링이 좀 길기 때문에 beautiful에다가 er 붙이지 못하고 beautiful 그대로 두고 앞에다가 more 붙여요. more beautiful. 이게 비교급이에요. 더 아름다운. 최상급은 beautiful에다가 est 붙이지 않고 beautiful 단어가 기니까 그 앞에다가 most, 더 most, 정관사 덜 붙여서 더 most beautiful 하면 최상급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beautiful 원급은 아름다운, 비교급은 더 아름다운, 덜한 말이죠. 최상급은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비교하면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키가 크다는 형용사는 tall이 있습니다. T-A-L-L, tall이 있습니다. tall 그대로 두면, 형용사 그대로 두면 원급이에요. tall에다가 er 붙이면 비교급, taller가 되죠. 더 키가 큰. tall에다가 est 붙이면 최상급 되죠.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tallest 하면은 가장 키가 큰. 이게 최상급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전부 합쳐서 비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원급과 비교급은 둘 사이죠. 둘 사이. 둘끼리 비교하는 거죠. 최상급은 셋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셋 이상의 전체 집합이 동반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있는 거예요. 최상급 자체는 셋 이상이에요. 너고 나 원급이나 비교급 표현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 원급과 비교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하면은 두 개의 대상, 두 개의 주체, 두 개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고 최상급은 셋 이상입니다. 셋 이상이 전체 개념이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여서 둘 이상의 대조적 표현 장치, 이게 비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교의 출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어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 관용어는 특별히 영작으로 출제됩니다. 영작 출제됩니다. 자, 우리 문법에서 문제로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수능 유형이죠. 지문이 나오고 밑줄이 그어지는 거죠. 둘째, 지문이 있지 않고 밑줄도 없습니다. 다음 어법상,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1, 2, 3, 4 나오고 밑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수능 유형이 아닙니다. 이게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건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죠. 밑줄이 없으니까 어디를 묻는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유형은 영작입니다. 자, 출제되는 유형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문법의 유형은 출제 유형은 세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작이죠. 영작은 20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되잖아요.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영작의 패턴은 우리말이 나오고 화살표 영어, 우리말 화살표 영어 이렇게 나오죠.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게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영작에서 잘 나온 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죠. 뭐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이거 외우고 외워도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영작 관용어 표현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비교급에서 시험이 출제가 잘 되죠. 비교급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비교급은 ER than 또는 more th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자, 비교급에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있죠. 더 플러스 비교급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이게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원래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가 붙잖아요. 왜 정관사 더가 붙냐면 정관사 더를 붙이는 용법 중에 하나가 유일무이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 앞에는 더를 붙이게 돼 있죠. 최상급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로 크다, 두 번째로 크다, 이게 다 최상급이죠. 가장 맛있다, 이거 최상급이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이니까 정관사 더를 쓰는데, 이거는 최상급이 아니에요. 비교급인데 더를 쓴단 말이에요. 비교급인데 더를 써요. 원래는 최상급 앞에 더를 써야 되는데 비교급인데 더를 쓴다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비교급. 이거 출제 잘 되죠? 라틴어 비교급. 라틴 계열. 영어라는 것은 독일어하고 비슷하죠. 독일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왔습니다. 또 영어는 영국 본토, 잉글랜드, 거기에 관련된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영어의 뿌리를 가다 보면은 독일어 있고요, 그리스,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 라틴어 계통에서 내려온 비교급 형태에 있습니다. 이건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목적격 쓰잖아요. 뭐 superior, inferior, junior, senior, major, minor 이런 표현 출제가 잘 되는 거죠. 라틴어 비교급 출제 잘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최상급에서 나오죠. 최상급인데 더를 쓰지 않는 최상급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부사의 최상급과 관용적인 표현. 이거 출제 잘 됩니다. 더 하나 이야기하면은 전체 개념이 없는, 아까 전체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 장소가 없는 최상급이 있어요. 그는 비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비교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있죠. 동일 주어의 성질 비교가 있어요. 이따 다시 하겠지만 동일 주어의 성질을 비교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more than, more 형용사 1, than 형용사 2, 동일 주어의 성질 비교, 이게 출제가 잘 되는데, 이거 비슷한 개념이 전체 장소 없는 최상급이에요. 이거는 동일 주어 내부의 최상급이죠. 자, 내부의 최상급이 무슨 말이냐? 제일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 호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다. 호수인데 대한민국 호수 중에서 가장 깊어요. 대한민국 호수 중에서, 이 말은 전체 개념, 전체 집합이에요. 그럴 때는 깊다는 deep 형용사에다가 est 그리고 앞에 더를 붙입니다. 더 deepest, 더 deepest, 가장 깊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하려는 최상급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호수 중에서가 아니라 이 호수 내부, 호수 주어의 동일 주어의 내부죠. 같은 주어 내부, 호수 내부니까 이 호수에서 이 지점이 가장 깊다. 이것도 최상급이죠. 그런데 차원이 다른 최상급이죠. 다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한민국 호수 중에서 가장 깊다. 이건 전체 집합이 동반된 최상급이잖아요. 그럴 때는 더 deepest 쓰지만, 대한민국 호수 중에서가 아니라 이 호수 내부, 동일주어 내부입니다. 이 호수 내부 중에서 가장 깊다 할 때는 더를 쓰지 않는 거죠. 더를 쓰지 않고 그냥 deepes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주어 내부의 최상급,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장소가 없는 최상급. 이거는 최상급이지만 더를 쓰지 않는 경우죠. 거꾸로죠. 원래 비교급 앞에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급 앞에 더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일종의 원칙에서 예외죠. 자, 원칙이 먼저고 예외가 나중이지만 시험은 예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잖아요. 근데 덜을 붙이지 않는데요. 아까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처럼 최상급도 원래는 덜을 붙여야 되는데 덜을 붙이지 않는데요. 예외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동일주어 내부의 최상급.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장소가 없는 최상급이에요. 이럴 때는 덜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이 출제가 되죠. 또 하나 최상급에서는 같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최상급 대용 표현이 있습니다. 대용 표현. 이런 것도 영적으로 잘 나오는데 백두산만큼 높은 산은 이 세상 한국에 없다. 백두산만큼 높은 산은 한국에 없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백두산이 가장 높다. 최상급의 대용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것이 시험의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비교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패턴이 됩니다. 자, 교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와 관련된 것들은 정리를 잘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를 보면 비교에서 비교 변화가 있습니다. 비교 변화가 있습니다. 비교 변화라는 말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형태를 만드냐. 거기에 단음절이나 이음절 단어는 er이나 es 붙입니다. 자, 영어의 단어는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 같은 데 잘 보시면은 단어와 단어, 스펠링과 스펠링 사이에 중간에 작은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관찰력 뛰어난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이 작은 점이 뭐냐면 음절의 단위 기호예요. 어떤 단위가 딱 나왔다. 예를 들어서 deposit라는 단어가 나왔다. deposit 이게 나왔다. deposit는 뭐예요? 예금을 예치하다, 예탁하다. DE가 접두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나와요. DE 다음에 가운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PO 이렇게 나머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또 나눠요.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발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발음이 달라질 때 하나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영어 전문 단어 syllable, 음절이라고 그래요. 절은 마디절자죠. 소리 음자에다가 음절. 그 음절의 표시기호가 이 가운데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으면 1음절이다, 2음절이다, 3음절이다. 그렇게 꼭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짧은 단어냐, 긴 단어냐 이걸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여기서 짧은 단어 그리고 긴 단어 이렇게 나눌 때 짧은 단어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들 때는 그 짧은 단어 그 뒤에다가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kind, 짧은 단어죠? kind의 비교급은 kinder, 더 친절한. 최상급은 EST. 자, ER 표시해두고 EST 표시해두세요. kindest 하면 가장 친절한이에요. long이 있죠. 형용사 long, 긴. long의 비교급은 ER 붙여서 longer. 발음이 longer. 최상급은 longest. 발음이 좀 다르죠. longest가 아니라 longest. long은 긴, longer는 더 긴, longest는 가장 긴. easy, 쉬운 있죠. 더 쉬운은 easier. 이럴 때는 easy의 y를 i로 바꾸고 er 표시해놓죠. ier 표시해놔야 돼요. easier, 더욱 쉬운. easiest, iest 표시해놔야죠. 가장 쉬운. YG가 있죠. 현명한. YG의 비교급은 그냥 2로 끝났으니까 R만 붙이는 거야. wiser, 더 현명한. 최상급은 wisest, 가장 현명한. 이거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단음절이다, 이음절이다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짧은 단어. 자, 짧은 단어 말고 긴 단어가 있겠죠. 3음절 이상의 긴 단어들은 그 단어가 너무 기니까 이 단어가 이거 길잖아요. 기니까 뒤에다가 ER, EST 이게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길어지니까. 따라서 이 긴 단어들은 앞에다가 more 붙이거나 most 이렇게 붙이거나 표현하는 거죠. 이게 비교급 more, most가 최상급이 되겠죠. 긴 단어는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나오면 interesting 길잖아요. interesting 비교급은 interesting에다가 er 붙여서 interestinger 이렇게 하지 않고
interesting 앞에다 붙여서 more interesting, 더욱더 흥미로운. 최상급은 the most interesting, 가장 흥미로운. beautiful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beautiful의 비교급은 more beautiful. 최상급은 the most beautiful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예외가 나와있죠. 언제나 예외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 표시하죠. 1음절 단어 중에서 형용사어미나 부사어미가 붙은 것은 또 서술 형용사는 비교 최상급을 할 때 er, es를 붙이지 않고 more, most를 붙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형용사어미나 부사어미. 형용사어미가 뭐예요? 자, ly 같은 거 부사어미죠. ing 같은 거 형용사어미죠. ous, ful, less.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어미예요. 이런 것들로 끝나면은 비교 추상급을 말할 때는 more와 most를 붙인다. 또 하나가 서술 형용사라는 게 있죠. 서술 형용사. 자, 형용사 파트 제대로 배운 사람 알 거예요. 형용사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정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과 또는 서술적 용법이에요. 글자 풀이하면 한정이란 말은 수식이에요. 수식. 서술이란 말은 보어자리예요. 대부분의 형용사는 한정도 돼요. 꾸며주기도 해요. 또 대부분의 형용사는 꾸밈을 받아서 보호자리에 있기도 해요. beautiful이 그렇잖아요. beautiful garden. beautifully garden을 꾸며주잖아요. 아름다운 정원. beautifully 명사 garden을 꾸며줄 때는 한정 형용사로 쓰였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형식 문장에서 the garden is beautiful. the garden is beautiful. 그 정원은 아름답다. is 비동사 뒤에 beautiful은 주격 보호잖아요. 주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beautiful은 이거를 보호 자리니까 서술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 대부분은 한정도 되고 서술도 됩니다만 한정만 되는 게 따로 있고 서술만 되는 게 있어요. 자, 한정 꾸며주기만 하고 보호 자리에 못 들어가는 형용사가 한정 전용 형용사. 예를 들어서 wooden, wooden, en으로 끝나죠. 나무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drunken,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drunken이잖아요. drunken, 술 취한 할 때 en으로 끝났죠. 이거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 형용사 전용으로 씁니다. 이건 보호 자리에 못 쓰는 거죠. wooden과 drunken 이 두 개를 기억해 놓은 게 좋습니다. 또 서술 형용사. 이거는 꾸며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보호 자리만 써요. 그럴 때 서술 형용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두어 A가 붙은 형용사들이 있죠. 접두어 A가 붙은 형용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like. 출제 잘 된다고 그랬죠. asleep. 출제 잘 된다고 그랬죠. aware. afraid. 무서운, 두려운. 이런 거. 접두 A가 붙잖아요. afraid 앞에 A, sleep 앞에 A, like 앞에 A. 그럼 접두 A가 상징하는 게 뭐냐?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like보다 중요한 건 unlike예요. sleep보다 중요한 건 asleep이에요. pray보다 중요한 건 afraid예요. 이 접두 A가 들어간 형용사를 서술 형용사. 자, 이런 것들은 unlike, 비슷한, 닮은 할 때 꾸며주지 못해요. unlike twins. 비슷한, 닮은 쌍둥이. unlike twins.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unlike는 꾸며주지 못해요. 보호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보호 자리만 나와서 쓸 수가 있는 형용사. 이런 걸 서술 형용사라고 해요. 자, 다시 우리 비교로 와보면은 지금 비교급 만드는 방법, 최상급 만드는 방법, 그 공부하고 있죠? 짧은 단어들, 스펠링이 별로 없는 짧은 단어들은 er, est를 붙이지만 긴 단어, 3음절 이상의 단어, 긴 단어들은 er, es를 못 붙이고 more와 most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짧은 단어인데도 er, est 붙이지 않고 more와 most를 붙이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거냐? 형용사 어미로 끝나는 거, 부사 어미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서술 형용사 이런 것들은 비교급 만들 때, unlike에다 er 붙이지 않는다. more unlike, more asleep, more afraid. 최상급도 most unlike, most asleep, most afraid. more와 most를 붙여서 표현한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tired, 피곤한, 이거의 비교급은 more tired, 더 피곤한. 최상급은 the most tired, 가장 피곤한.
slowly, 이건 느리게, 부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는 형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사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사. 형용사와 부사 같이 취급합니다. 여기 slowly는 부사잖아요. 이거 있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ly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다 붙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겠죠. 뭐 friendly. 자, friend가 명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ly 붙였어요. ly 붙였어요. friendly죠? friendly. 우호적인, 친절한. 이거는 ly가 붙었지만 형용사가 된 거죠. 왜?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어쨌든 slow라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었어요. 그래서 부사가 slowly, 느리게 라는 부사가 됐어요. 이거의 비교급은 more slowly. 최상급은 the most slowly. 가장 느리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afraid. 이건 출제가 잘 돼요. 중요 표시해 놓죠. afraid 걱정되는 비교급은 more afraid. 추상급은 the most afraid. 걱정되는, 무서워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왜 짧은 단어인데 more와 most를 붙입니까? 서술 형용사니까. 접두 A가 붙은 서술 형용사의 비교급은 more, 추상급은 the most를 붙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불규칙 변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비교의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있죠. 그. 자, 그것의 비교급은 뭐예요? better가 되겠죠. better. 최상급은 뭐예요? best가 되겠죠. best.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well도 그런 거예요. well. 여기서 well은 형용사 well을 말합니다. 여기 well은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여러분 well-being 들어봤잖아요. well-being. 잘 사는 거. 그런데 원래는 well-being 할 때 well은 부사로 쓰인 것 같지만 실제로 형용사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건강한. 또 건전한 이런 거. 건강한, 건전한. 형용사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well은 잘. 공부 어떻게 됩니까? 잘. 시험 어떻게 봐야 돼요? 잘. 그게 well이죠. well. well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긴 형용사 well이에요. 형용사 well. 그 좋은, 착한, 기능이 괜찮은 이런 것들의 비교급은 better, 최상급이 best, 더 좋은. well은 이제 건강한이죠. 건강한의 비교급은 더 건강한, better, 가장 건강한, 더 best. 형용사 well로 봐야 됩니다. good과 well의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자, 이거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bad이죠, bad. bad 나와죠? 이거의 비교급은 worse, 최상급은 worst, 가장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쁘다는 걸 한자로 하면 최악의, 이게 최악의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 아까 well이 건강한이라고 했죠. 이거 반대니까 일은 뭐예요? 아픈이죠. 아픈. 나쁜도 되지만 아픈이 돼요. 아픈이죠. 이거의 비교급이 뭐야? worse, 더 아픈. 최상급은 뭐예요? worst. 일의 최상급은 worst, 가장 아픈.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wrong도 돼요. wrong, W-R-O-N-G. wrong이 뭐예요? 잘못된. wrong의 비교급, worse. 더 틀린, 더 잘못된, 가장 잘못된, worst. 이게 최상급에 대해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any와 관련된, 이게 중요하죠. 자, many는 수와 관련된 거죠. 셀 수 있는 수의 개념이죠. much는 셀 수 없는 양의 개념이죠. 이거의 비교급은 more, 최상급은 most가 되겠죠. many가 많은이에요. more는 뭐겠어요? 더 많은. most는 뭐겠죠? 가장 많은. 이거는 수와 양을 나타내는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서술 형용사 기억하세요? afraid. 자, afraid의 비교급은 뭐라고 그랬죠? more afraid. 추상급 뭐라고 했죠? most, 더를 붙이죠. the most afraid잖아요.
근데 여기 모어하고 여기 모어는 뜻이 같지 않아요. 여기 most하고 여기 most는 뜻이 같지 않아요. 똑같은 most인데, 똑같은 모어인데 달라요. 자, 여기 more, most는 양이 더 많은, 수가 더 많은, 양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많은, 수와 양과 관련된 거고, 여기 more, most는 수와 양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건 수, 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거? 더란 뜻이죠. ER을 못 붙이니까 ER 대신 more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EST를 뒤에다 못 붙이니까 ES 대신에 most를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many, much의 비교급 more하고 afraid 앞에 붙는 more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솔직히 우리가 공무원 시험 영문법 공부하는데 비교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앞에 동사나 준동사나 태 뭐 이런 것들 아주 열심히 하고 자세히 하고 반복을 하는데 이 비교는 열심히 안 합니다. 또 비교는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예요. 언제 이런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뭐 아니에요. 똑같은 most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many와 much의 비교급이 more와 most다. 자, 이거 반대말도 여러분 기억해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건 정말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little 있죠, little. little의 비교급은 less예요. 최상급은 least예요. 발음이 중요해요. 이건 less가 아니라 least예요. little, less, least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양이 적은이죠. 이건 뭐예요? 더 적은이죠. 이건 뭐예요? 가장 적은이죠. 최상급이니까. 더 적은 less예요. 가장 적은, 이건 다른 말은 뭐예요? 최소한 이 말이에요. 최소한, 최소란 뜻이죠. 비교급이라는 말 기억해야 돼요. 이게 비교급이에요. 자, 리드는 원급이에요. 이건 원급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리드는 원급, 레스가 비교급, 리스트가 최상급이 되겠죠. 이거는 양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수의 개념은 뭐겠어요? 수는 여기 안 나왔지만 few, 이거 하나 더 적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이건 수가 뭐예요? 작은이죠. 적은이죠. 수가 작은. few의 비교는 뭐예요? pure이에요. pure. 아, 이거 중요하죠. 이 도표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 써야 돼요. pure예요. 근데 여기 뭐 원래 최상급은 pureist. 근데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pure까지만 써요. pure까지만 써요. 자, 수를 나타내는 작은 few가 원급, 비교급은 pure. pureist는 최상급인데 문장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거는 도표 없으니까 적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te. late가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죠. 자, late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te는 형용사인데, 원급인데,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시간의 개념, 하나가 순서의 개념이죠. 시간이 늦은, 순서가 늦은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의 비교급은 later가 되겠죠. 이거의 최상급은 뭐예요? latest가 되겠죠. 교재에도 나오죠. 순서의 비교급은 later, 스펠링이 t가 두 개죠. later. 최상급은 뭐예요? last죠. last. 자, 이거는 출제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거죠. late는 형용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이 늦은, 그거의 비교급은 later. later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더 늦으니까 나중에. latest는 뭐예요? 최신 또는 최근, 가장 나중에니까. 직역하면 가장 나중에. 한자로 하면 최신, 최근. 자, late는 순서의 개념도 있습니다. 순서가 나중에. 이거는 비교급이 later, 스펠링이 t가 두 개죠. 조심해야죠. 아까는 later, t가 하나였지만 later, t가 두 개잖아요. 이건 뭐예요? 후자, 전자후자일 때 후자 또는 후반, 전반의 반대 후반. last는 뭐예요? 순서가 나중이니까, 가장 나중이니까 최후죠, 최후.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먹겠다 할 때, 나중에는 뭐예요? later가 아니라 later죠. 그 책의 뒤쪽 부분,
후반부 할 때는 later가 아니라 later. 우리가 축구에서 전반전, 후반전 할 때 후반전도 lat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세기 후반, 21세기 후반 할 때는 later가 아니라 letter가 되겠죠. 그 사람은 작가예요. 그 작가가 최근에 책을 펴냈어요. 예전에도 책을 펴냈지만 가장 최근에 펴낸 거, 최신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latest예요. latest. 자, 선착순으로 100명까지만 그 상품을 탈 수 있어요. 근데 101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 사람은 상품을 못 탔어요.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 최후. 이건 last입니다. 자, last는 최후. 순서의 가장 마지막. latest는 최신, 최근.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것.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latest.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되는 것은 last. 뭐 최후의 승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최후의 승자, 최후 last입니다. 자,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지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지 그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later냐, letter냐. 어떤 문장이 진행되는데 later 나왔어요. 그럼 거기다 표시해놔야 됩니다. 밑줄이 그어졌으면 더 좋고 밑줄이 안 그어져도 표시해놔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다면 later, 틀리다면 letter, L-A-T-T-E-R. letter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latest 보면은 혹시 last가 아닌가? last 보면 혹시 latest가 아닌가? latest는 최신, 최근. last는 최후.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ld가 있죠. old도 두 가지 개념이에요. old의 비교급이 older가 있고요. oldest가 있죠. 근데 또 하나가 뭐 있어요? elder가 있죠. eldest가 있죠. old가 나이 먹은, 나이 더 먹은, 나이 많은 이런 뜻이 있지만은 손 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나이 더 먹은 이것이 older지만 손 위의 이게 elder입니다. eldest는 뭐예요? 가장 손 위에 있는 가장 손 위의 이걸 우리말로 하면 맛이죠. 맛 아들, 맛 딸 할 때 이 맛에 해당되는 것이 eldest예요. 그러나 oldest는 뭐예요? 나이가 가장 많은 older는 나이가 더 많은 older는 그냥 평범한 원급이 되겠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far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far 이게 출제가 잘 돼요. far 같은 경우 far의 비교급도 두 가지예요. farther가 있어요. 최상급도 두 가지예요. farthest가 있어요. 자, 이거는 further가 있죠. F-U-R-T-H-E-R. 최상급도 역시 F-U-R-T-H-E-S-T. 자, 여기 스펠링 조심해야 돼요. farther A, farther U, farthest A, farthest U. 자, farthest는 물리적 거리예요.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였을 때 더 먼, farther, 가장 먼, farthest 최상급이죠. 근데 farthest는 이거는 추상적 거리예요. 추상적 거리로 쓸 수 있어요. 추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farther,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직역할 때 더 먼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은, 때로는 더 많은의 개념도 있어요. 더 깊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공부를 깊이 하는 거예요. 수준을 깊게. 그걸 한자로 하면 심화학습이죠. 심화, 깊을 심자죠. 이걸 영어로 하면 further study, F-U-R-T-H-E-R, further study. further study는 심화학습이죠. 심화학습, 더 깊이 하는 거죠. 이건 further study 해야 되는데 이거 further 대신에 farther study 하면 안 되죠. F-A-R, A로 시작되는 거, F-A-R-T-H-E-R. farther는 눈에 볼 때 거리가 먼이죠. 우리 집은 생각보다 더 멀어 할 때는 farther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깊다고 할 수 있죠. 그게 further예요. 때는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죠. furthest는 뭐예요? 가장 먼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장 먼인데 가장 깊은, 가장 많은, 범위가 많은, 뭐 넓은 이런 말도 되겠죠. 가장 넓은 이게 furthest예요. 그러나 최상급보다는 비교급이 훨씬 잘 나와요.
이 부분 구별하는 걸 시험에 출제가 잘 되겠죠. 구별. 자, 구별, 측정. 이게 중요하겠죠. 빠르더냐, 뻘더냐. 눈에 볼 때, 물리적으로, 거리가 더 멀다, 빠르더. 더 멀리 못 가겠다. 나 피곤해서 도저히 더 갈 수 없어. I cannot go. I can't go. I cannot go. farther죠. 뻘더가 아니라 farther죠. 더 멀리 갈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서 더 멀리 갈 수가 없어. I cannot go. farther죠. 기출문제로 나온 건 이게 있어요. 더 멀리 운전할 수 없어. I can't drive further. 틀리죠. farther가 되겠죠. I cannot drive farther가 되겠죠. anymore. 난 더 이상 멀리. farther anymore. farther anymore.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건 물리적 거리니까 farther가 되겠죠. 그러나 further 같은 경우는 further. 이거는 더 깊은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심화, 더 깊은. 이것이 자, 불규칙 변화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규칙 변화 정확한 뜻을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의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는데 여러분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 출석 체크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출석했습니다. 강의 듣고 있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쉬고 하겠습니다. 이건 5분만 쉬겠습니다. 5분.